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전일에 비해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약간의 상승을 보였고요. 다우도 볼까요? 다우는 좀 꽤 올라갔습니다. 예,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다우지수의 주봉, 월봉 차트 보시면은 연일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수익들 많이 증가들 하고 계시겠네요. 자, 축하드리고요. 자, 다우가 이제 좀 큰 형님 격이다. 좀 전통주다.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보면은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서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전체적인 모습은 뭐 비슷해요. 음, 근데 지금 다우가 지금 최고가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 자, 나스닥은 중간에 조정을 한번 좀 겪었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결국에 다우처럼 그 좀 더 상승을 해서 따라갈까? 보통 과거 보면은 다우가 조금 먼저 좀 꺾이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꺾이고 좀 그런 그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 다우가 이제 최고점을 찍었다. 예, 아니면 조금 더 남았다. 뭐 그 정도 약간 보입니다. 자, 이제 중간에 이제 조정을 했다가 갔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그 상승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021년처럼 중간 조정도 없이 막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좀 과하죠.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서 좀 조정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돌파를 하고 나서 예, 이게 좀 여기서 약간 좀 조정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은 좀 더 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태가 어, 올 여름에 지금 조정을 하고 갔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격도 아직 그렇게 심하지 않고 물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격이 엄청나게 심한데 자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남았을까? 지금 막 이제 상승 출발 지점이야.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남았을까?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좀 할까? 예. 뭐 조정한다고 뭐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죠. 또 조정을 좀 했다가 또 가면 되는데 그 조정의 깊이가 금리 인상할 때만큼 그렇게 조정이 깊진 또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려오면은 매수를 할 사람들이 이제 저가 매수를 할 대기 매수자들이 좀 있을 것 같고 특별한 어떤 악재가 발생되어서 뭐 전염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악재가 발생이 되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요번엔 조정이 나와도 그렇게 심한 조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위에서 이제 그 전부터 말을 한 거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한마디로 긴축을 하겠다. 예, 이제 머스크를 예, 정부 효율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서 여기저기 이제 좀 손을 보겠다. 예. 근데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돈 풀기를 좀 바라는 거가 아닐까. 예. 그래서 좀 잘 살게 해달라. 음, 음. 그래서 이 좀 상반되죠. 어, 근데 지금 관세 올린다 이 이야기 있고 긴축을 여기저기 막 이렇게 삭감하고 자택근무 고집하는 사람 잘라버리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무원 일자리도 줄여버리고 어,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포퓰리즘 정책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1월 22일 취임하고 나서 이제 어떤 정책들을 펼칠지가 조금 아리송해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그 앨런 장관, 무지막지한 돈풀기를 해서 미국 주식을 막 이렇게 끌어올려 놨는데, 그러니까 화폐 유통량을 엄청나게 늘려놔서, 근데 이번 트럼프 정부 초반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M2라고 하죠. 전체 통화량을 더 늘려놓을까? 조금 그게 좀 아리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 통화량이 만약에 이제 정체되거나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시장은 좀 쉬어가자. 좀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막 한번 불을 뿜어보자. 이런 것보다는 좀 이제 관망세로 돌아설 지점이 이번 이제 11월은 다 갔고 이제 연말 연시 12월하고 1월하고 해서 새로운 아젠다, 어떤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어, 계속해서 뭐 이렇게 관세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 좀 경제 활성화보다는 뭔가 좀 반대적인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시장은 약간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막 돈풀기.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막 물가가 상승하고 이 현물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은 그렇게 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이제 유동성이 이제 많이 풀리면서 돈의 가치는 현금 가치는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기보다는 주식을 사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가 상승과 함께 이제 주식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로 계속한 이제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아마 조만간 이제 이 고점에 둥그렇게 생기는 이제 관망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스닥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이제 신고가 행진을 한다면은 사람들은 또 환호를 할 건데 그렇게 하다가 조금 둥그렇게 이제 다우와 함께 둥그렇게 조만간 좀 관망하는 그런 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 보통 이게 뾰족하잖아요. 이렇게 찔렀다가 푹 빠지고 이렇게 찔렀다가 푹 빠지고 하는데 요번에는 좀 이렇게 둥그렇게 되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돌발, 그러니까 블랙스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좀 조심히 봐야 돼요. 갑작스러운 어떤 블랙스완 같은 그런 뉴스들이 나올지 좀 조심히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분봉상 보면은 어, 여기에서 이게 그 추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한번 이렇게 톡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푹 빠지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타이밍이 지금 쭉 가고 있는데 이제 이제나 저제나 언제 터질까 이게 그런 상황인데 좀 하루 더 올려놨어요. 전날 좀 밀렸지만 추가로 하락을 하지 않고 이것은 좀 대단한 지지력이라고 좀 봐야겠죠. 근데 이건 언제든지 한번 이렇게 톡 깨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나 해서 한번 깨지지 않을까 이 라인이. 안 그러면 여기서 그냥 초강세로 그냥 갭상승으로 그냥 강하게 여기를 그냥 뚫어버리면서 그냥 초강세로 하는 그런 장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럴 때처럼 이렇게 초강세로. 근데 지금 모습은 조금 더 강세가 나타날 것 같아요. 예.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락했다가 반등 좀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 하락 지점을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지지가 잘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가고 있다. 음. 그럼 보통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약하게 조정했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약하게 조정을 했다가 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전히 아직은 그 이제 불장이다. 예. 그러나 지금 불장은 뭐냐? 개인들이 정말 대거 동참해서 막 끌고 가는 그런 개인들이 동참하는 그런 불장은 아니죠. 예. 그래서 아마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 분들이 소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자,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나스닥이 상승을 이렇게 했는데, 나스닥이 이렇게 쭉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횡보라도 했는데, 테슬라는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보면 이제 음봉 두 개가 나왔는데요. 자,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후반에서 밀려버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애플은 쫙 올라갔고요. 자, 메타도 약간 이렇게, AMD는 뭔가 푹 싹 빠졌네요. 음, 자, 그리고 이제 러셀 종목들이 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고, 슈퍼마이크로도 좀 많이 급등했다가 음봉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뭐 PC GPU 발표나 이제 연준 의사록 발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뭐 특별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목해서 볼 것 같고, 그 헤즈볼라하고 음, 이스라엘하고 휴전 협상을 했다. 예, 그래서 타결을 봤다. 그 뉴스가 좀 호재로 작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쪽 뉴스는 크게 뭐 저거는 없는 것 같아요. 비중이 시장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장은 또 뭘 찾거든요. 그래서 정반합의 논리에 의해서 또 뭐가 없나? 또 뭐 약재성, 호재성 뭐 이런 거 찾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좀 장이 오락가락하면서 좀 그런 거 찾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게 이제 그 코인 쪽이 지금 계속해서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음봉이 지금 5개째 지금 쫙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어, 미국의 그 자동차, 그 멕시코 쪽에 관세를 막 매긴다. 그러니까, 예, GM이 딱 급락을 맞았습니다. 음,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도 멕시코에 큰 공장이 있죠. 자, 포도도 이렇게 밀렸고요. GM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음, 자, 시장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예. 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며칠 안에 승부가 나겠죠. 지금은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갔잖아요. 자, 이렇게 좀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찍고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올리면서 또 한번 랠리를 펼칠지. 예, 여기가 또 돌파가 되면은 또 대단하겠죠.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결국에는 무너질지. 여기서 이제 며칠 안에 승부가 납니다. 음.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급등한 후에 이 가격대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자꾸 이렇게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많이 보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매물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물화가 되면은 이제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질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세가 정말로 강하다. 보통은 이제 실적 기반으로 계속해서 분기 실적이 계속 좋으면서 갈 때는 이것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고가놀이를 한다고 하는데 고가권에서 매물을 받아버립니다.
보통 매물 받을 때 좀 내려오면서 이게 매물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예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고가권에서 매물 다 받아버리고 다시 한번 그냥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될지. 근데 지금 테슬라는 과연 실적 기반 상승인가? 솔직히 말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그 테마주성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내년에 이제 좋겠다. 음. 그래서 지금 이번 4분기 실적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4분기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온다. 또 가이던스도 좋다. 그러면은 또 볼만할 것 같아요. 근데 4분기 실적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테슬라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인데 이 자동차 공장이라는 것이 갑자기 뭐 한 분기 만에 갑자기 막 뭐 자동차 가격을 막 1,000만 원 더 받고 뭐 생산량을 갑자기 뭐 2배로 늘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보통 막 300만 원, 500만 원씩 막 자고 일어나면 계속 자동차 판매 가격을 올렸던 그런 시절은 정말 그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런 걸 좀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미래 전망을 보면은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자동차 가격을 다시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 올라가면서 슬금이 이제 자동차 가격도 좀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이제 공장을 증설하지 않으면 생산량 증가를 확 시켜가지고 이 뭐 지금 180만 대 회사가 뭐 200만 대 잡고 갑자기 막 한 1년 반 만에 한 400만 대, 그러니까 300만 대, 400만 대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막 연간 100만 대씩. 그리고 그 외에 뭐 소프트웨어 막 판매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예, 이 매출이 실적이 막 쭉쭉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기대하기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계속해서 미래 가치만 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엔비디아처럼 막 뭐 시장에서 막 없어서 못 구하고 그 칩을 그리고 막 웃돈 주고 그래서 500만 원짜리가 막 몇 달 만에 800만 원이 되고 막 1000만 원을 넘어가고 그래픽 카드도 막 2배 가격으로 뛰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도 2021년에 주가 상승했던 게 차 가격이 막 1,500만 원을 더 줘야 되고 막 1,000만 원 더 줘야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냥 대박이 나는 상황인데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기가 좀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자율주행이 도입이 돼도 시작을 해도 사업을 빨리 시작을 해도 결국에 뭐 처음에는 뭐 500대, 1000대, 뭐 1500대 뭐 이런 정도 수준일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뭐 그것도 뭐, 뭐 10만 대, 20만 대로 늘리는 과정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구글 웨이모가 뭐 그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돌린다고 해서 그걸로 뭐 돈을 막 택시 영업을 해서 택시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의 넘버로 잡히는 그것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리고 과거처럼 분기당 실적이 뭐 56%, 뭐 100%씩 막 이렇게 뭐 마진 막 이런 게 분기당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어떤 기업들 보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분기당 실적이 점프하는 기업들을 찾아보면은 그 급등주들이 그냥 딱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분기당 실적이 점프하는 시기에는 주가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그랬고 분기당 실적이 점프될 때 이렇게 분기당 실적이 점프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지금 미래 가치만 달고 가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또 이렇게 막 쇼킹한 거, 짜릿한 거, 서프라이즈 막 그런 것도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제 상승 각도를 키워줄 것인가, 예.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은 계속해서 머스크가 이 언론에 부각이 될 거란 말이죠. 그 머스크가 뭐 어떤 걸 했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역시나 이제 관심은 받고 이 미래 가치는 또 이렇게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정치적인 공격도 받고 뭐 이래저래 뭐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